좋은 수업의 비결이 뭘까요? 혹시 뭐 카리스마 넘치는 선생님? 아니면 막 최신 기술? 오늘은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, 바로 교수 설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다들 경험 있으시죠? 와, 이 수업 진짜 대박이다.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하는 수업이 있고 듣는 순간 그냥 싹 날아가 버리는 그런 수업도 있잖아요.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 대체 뭘까요? 그 비밀이요? 그냥 뭐 운이 좋아서 혹은 선생님이 엄청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핵심은 바로 학습을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, 바로 설계에 있습니다. 네, 이 설계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교수 설계입니다. 말 그대로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만들어내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.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제일 잘 배울까? 이 질문에 그냥 내 경험상 이게 좋더라 하고 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.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부터 그리잖아요. 그것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, 그게 바로 교수 설계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설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생각해보세요.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수업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. 체계적인 설계는 이 복잡한 가르치는 활동에 딱 질서를 잡아주고요. 또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까지 고려할 수 있게 해줘요. 결국 어때요? 시간과 비용은 확 줄이면서 학습 효과는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.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. 학습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큰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보이죠? 왼쪽의 행동주의는 뭐랄까, 선생님이 지식을 학생 머릿속에 착착 채워주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입식에 가깝고요. 반면에 오른쪽 구성주의는 학생이 스스로 답을 막 찾아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탐구식 수업에 가깝습니다.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분위기부터 평가 방식까지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어떤 철학을 선택하든 간에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 체계적인 설계도는 아주 튼튼하고 믿을 만한 뼈대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사실 교수 설계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제일 유명한 건 아마 분석, 설계, 개발, 실행, 평가, 이 앞글자를 딴 ADDI 모형일 텐데요. 오늘은 이것보다 교육 현장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바로 써먹기 좋은 실용적인 로드맵, 바로 딕과 라이저 모형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와, 딱 보기에 좀 복잡해 보이죠? 괜찮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순서도가 바로 성공적인 수업으로 가는 지도, 즉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디서 시작해서 다음엔 뭘 하고 또 그 다음엔 뭘 해야 하는지, 각 단계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. 모든 건 아주 명확한 목표 설정에서부터 시작돼요. 예를 들면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엔 뭘 할까요? 우리 반 학생들 지금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지? 분석을 해야겠죠?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진짜 이해했는지 확인할 쪽지 시험 같은 평가 도구를 미리 만들어요. 그 다음에야 비로소 수업 활동, 그러니까 게임을 할지 강의를 할지 이런 걸 개발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, 이 수업이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해 나가는 거죠. 자, 이 여러 단계들 중에서 제가 딱 하나만 콕 집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. 바로 두 번째 단계, 학습자 분석입니다. 왜냐고요? 결국 효과적인 교육이라는 건요,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다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거든요.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바로 학생들의 인지 양식 차이예요. 쉽게 말해서 숲 전체를 먼저 보는 스타일의 장의존성 학생이 있고요. 이 학생들한테는 프로젝트의 큰 그림,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, 목표부터 설명해 주는 게 효과적이에요. 반면에 나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뜯어보는 스타일, 장독립성 학생도 있거든요. 이 학생들한테는 명확한 규칙이나 세부적인 데이터를 딱딱 짚어줄 때 학습 효과가 확 올라갑니다. 진짜 훌륭한 선생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줄 아는 거죠. 그리고 이 그림, 이게 바로 마지막 핵심 단계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설계는 짠 완성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분석해서 이 부분은 좀 별로였네. 다음엔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하면서 수업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순환 과정인 거죠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플립러닝에 개인 맞춤형 학습까지 나오는 이 시대에 과연 이런 고전적인 설계도가 아직도 필요할까 하는 질문이죠. 네, 기술이 발전하면서
특히 온라인 강의 같은 걸로 단순한 지식 전달은 이제 기계가 대신해 주잖아요. 그러면서 선생님의 역할도 바뀌고 있어요. 지식을 막 전달하는 사람에서 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로요. 이제는 컨텐츠 자체를 막 만드는 것보다 학생들이 그 컨텐츠를 가지고 뭘 하게 만들지, 즉 학습 경험을 디자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.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이 체계적인 설계는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.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. 인공지능 튜터한테 야, 우리의 수학 실력 좀 올려줘.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면 AI가 뭘 할 수 있겠어요? 못하죠.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분수의 덧셈 문제를 10개 중 8개 이상 맞힌다처럼 아주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인간 설계자가 딱 입력해줘야 AI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이 교육이라는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. 그게 바로 인간 중심의 전략, 즉 잘 짜인 교수 설계라는 거죠. 기술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설계도가 기술을 이끄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지식 전달을 거의 다 도맡게 될 미래에 우리 인간 교육 설계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?